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월요병 없이 잘 출발하셨죠? 저는 이제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영상 올린 것처럼 어제 그제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다녀오고 그러고 이제 오늘은 좀 여유롭게 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 준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싹 준비해 놓고 촬영을 해야지 했는데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누워 있는다는 게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네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려고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또 방송을 하나 함께 해보는데요. 막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신문이 하나 오거든요. 우연찮게 본의 아니게 신문을 보게 돼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중앙일보예요. 일주일치 신문을 지금 거의 못 보고 있다가 오늘은 좀 여유있게 이것저것 신문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침 신문을 갖다가 딱 펼쳤는데 앞면 기사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일면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나 이런 거에는 좀 어쩌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아는 것도 없고 이해도 때로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 누군가가 해줘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이 정치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이익도 누구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라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의 목표는 뭐여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펼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네 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봐서는 안 되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신문을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살짝 이렇게 조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중앙일보 일면에 난 기사에 난 그림이에요. 제목은 멀쩡한 사람도 금배지를 달면 전사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호모 여의도쿠스라고 하네요. 호모 여의도쿠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은 진화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호모 여의도쿠스라고 하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여기 가방 든 사람이 가장 정치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일 거예요. 정치를 처음 국회에 여의도에 딱 입문할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그 전사자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부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문가보다 어쩌면 저 가방 든 사람의 모습은 전문가의 모습이겠죠. 전문가보다 선동가 말이 더 잘 먹혀. 전문가보다 선동가의 말이 더 잘 먹혀. 정책 개발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하고 공천받기 위한 지도자 시선 끌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가보다 선동가 말 더 잘 먹혀. 정책 개발보다 상대 공격 몰두. 공천받기 위한 지도부 시선 끌기. 이런 제목이 나와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평소에 생각할 때도 정치하시는 분들 참 안타깝다. 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서로 당끼리 싸우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만 뉴스에서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은 뭐 뉴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름은 알지만 별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는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는 그 튀기 싫어하고 되게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임기 3년을 조용히 지내다가 임기 4년을 조용히 지내다 사라질 것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런 분이 이게 이제 전사자가 됐다는 사라지지 않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호모 여의도쿠스처럼 전사자가 되었다.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 입문할 때와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르죠.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개그맨 한 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굴하지 않게 사는 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게, 바라는 게 없는 것이 비굴하지 않고 강하게 사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면, 국회의원들이 보면 선거철에는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유권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라는 자기 이름을 대면서 기호 번호를 대면서 늘 잘 부탁한다고 하고 다니겠죠. 어떤 정치를 하겠다,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딱 당선이 되고 나서는 달라지는 모습들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광고 회사에 브랜드 전문가로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면 대기업 임원이었던 사람도 뭐 검사였던 사람도 다 국회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면에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 기사가 좀 이어져서 나왔거든요. 이어져서 나왔는데 보니까 사면 5면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호모 여의도쿠스로 진화를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모 여의도쿠스의 진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정치를 하기 전에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여의도에 오면 물불 안 가리는 전사로 돌변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회가 이제 변화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면 환경적인 요인도 조금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만 국회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가 이상한 사람들만 국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회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도 국회에 오면 이상하게 변한다고 봐야 된다. 그게 환경적인 요인이다. 왜냐하면 해마다 19대 총선 때도 초선 의원들이 거의 44% 가까이 49%, 44% 뭐 이 정도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하는 이유. 그래서 호모 여의도쿠스로 진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미디어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결국은 언론이죠. 언론의 중요성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한 일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중진 의원의 일화인데요. 이제 그가 매번 당 공개 회의에서 이제 초선 의원이 돼가지고 공개 회의에서 대여 정치 공세로 발언 수위를 높이자
자, 20대 국회 초반 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한 중진 의원의 일화다. 그가 매번 당 공개 회의에서 대여 정치 공세로 발언 수위를 높이자 한 초선 의원이 정책위 의장답게 정책 이슈에도 매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정책 얘기는 아무리 해봤자 백날 해봐야 기사가 안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정책 이야기보다는 막 서로 강한 발언들을 해서 기사에 나야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와보니까 뭐 막상 와서 보니 처음에 이제 그랬대죠. 처음 경제 입문 때는 내 전문성을 살려서 정치를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 전문가보다는 선동가의 말이 더 잘 먹히는 곳이 국회라고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렇게 강한 발언들을 하고 정책보다는 선동가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모 여의도쿠스로 진화하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당 지도부의 위력을 실감했다. 당 지도부의 위력.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네요. 다선 의원들의 견해에 맞서 초선이 소신을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세비 반납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됐는데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세비 반납은 인기 영합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분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론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 용기를 내서 소신 발언을 하더라도 당 주류의 눈총을 받고 발언 수위를 내리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눌려서 내 소신을 지킬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진화 단계는 어느 거냐면요. 공천을 받기 위해 호모 여의도쿠스의 마지막 진화 과정으로는 공천을 받기 위해 당 주류와 호흡을 맞추고 당 열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체화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가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생각에서 정책 개발은 제쳐놓고 당 공천 지지자에게 맞춘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며 전투력이 곧 정치력이다 라는 그런 오해도 생길 만큼의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사 위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놨냐면 나는 여의도 떠나겠다 하는 세 분의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바둑으로 유명한 분이죠. 바둑으로 유명한 조은현.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셨었나 봐요. 제가 정말 보면 때로는 속상한 부분도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가끔은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런 분들과 연대가 돼야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알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적인 거래만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좀 제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보다 아니면 이해타산적인 것보다 그냥 사람이 좋은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쪽에는 정치 쪽에는 좀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있어서 또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또 저희 같은 국민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국민들의 기준에서 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둑 세계에만 있던 분이 정치를 한다는 것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떠나는 이유. 바둑과 정치는 너무 다르더라. 여든 야든 언제나 100%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들어와 보니 당에서 이거다 하면 무조건 따라야 했더라. 그게 바로 호모 여의도쿠스 2단계잖아요. 그죠? 2단계에서 그 당 지도부의 위력을 실감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결국 정치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상대를 이겨야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승부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조은현 의원의 이야기예요. 바둑에서는 상대가 좋은 수를 두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여기는, 국회는 상대가 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바꾸려고만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된 승부가 안 되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봐온 승부의 세계와는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떠난다라는, 다시 재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민금융 전문가로 활동했던 재운경 의원도 마찬가지네요. 정말 시쳇말로 못해먹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그래요. 차라리 내가 서민들 층에서 그 서민운동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했어요. 차라리 매달 정기국회를 열도록 했으면, 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1년에 단 한 번 정기국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그 외 임시국회는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야만 열 수 있다. 애초에 매달 정기국회를 열도록 했으면 매달 의사 일정을 합의하느라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놀고 먹는 일도 없지 않았나? 이상하지 않나? 자기들이 일을 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아무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차라리 비생산적인 국회보다 시민단체에서 내가 활동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 출신이었던 이상돈 미래당 의원. 공천만 바라보는 의원들 당론의 소총수 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계속 당선되려면 당이 중요하더라. 당은 모든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긴 어렵지만 죽이기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당의 요구를 거스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그러는데 이제 마무리에, 이 기사의 마무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기자가 쓴 것 기자의 말인 것 같아요. 싸움꾼 이미지가 늘 공천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여론이 정쟁의 염증을 느끼는 단계라면 여야 지도부가 공천 때 싸움꾼을 토사구팽시켜 희생양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 여야의 주전 공격수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가 꽤 있다. 설령 공천을 받더라도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맑은 물에 가면 거기에서 조금만 누군가가 더럽혀도 괜히 미안함이 들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흙탕물인 데는 뭐 더럽혀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멀쩡한 사람도 금배지를 달면 전사가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좋은 에너지로 서로에게 물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미 그런 부류로 그렇게 물들여진 부분으로 다들 전사자들로 만든지 않나. 정말 엠만큼 강한 사람이지 않으면 거기에서 정말 견뎌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간절히 바랄 뿐이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저분 하면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거철이 돌아오면은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 보여지는 부분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한때는 투표를 거의 하지 않았죠. 왜? 그냥 모르니까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내 권리를 하지 않으면, 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의무와 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투표를 항상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과연 내가 투표를 하는 이분이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저와 똑같은 마음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가 인문학이 뜨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인문학이 뜰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어서 사회적으로는 많이 발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애다. 물론 옛날 그 역사를 볼 때도 정치권에서는 당파 싸움이 있고 거기에서도 정약용 선생님이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대신들의 시기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또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바뀌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구나. 워낙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지만 저 역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저를 돌아보게 됐고요. 아는 분이 그랬어요. 아는 분이 이제 그분도 정치를 했던 분인데 제가 이거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아까 통화하다가 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 왜요? 그랬더니 잘못 말하면 괜히 꼬투리 잡히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있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제 생각을 그래도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번 아침에 신문 보다가 이런 이야기, 호모 여의도쿠스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유권자들도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아주 얘만큼 눈물만큼 손톱만큼이라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월요일 휴일을 저는 살짝 낮잠도 자고 이렇게 또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심도 가져보고 이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도 부산으로 또 막 이제 강의로 여러 가지 한 주 동안 바쁠 것 같고요. 또 쉬는 시간, 시간 여유 있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방송 촬영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